4월 28일 목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에서 내일장 대비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오늘도 매니저님과 함께 화이팅! 활기찬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요. 고민되셨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내일장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내일장에서 주목해야 할 이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오늘은 제가 내일장에서 그리고 지금 수급 변화가 좀 생기고 있어서 제가 정책주를 좀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원자재 관련주들, 특히 그 원자재 안에서도 식음료, 그러니까 대두, 그리고 대두 콩, 그리고 뭐 옥수수 등등 이런 그 음식료 관련주들, 사료 관련주들이 엄청난 시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물량들이 최근에 아주 미세하게나마 정책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첫 번째로 그 5월 10일 날 이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월 10일 전후로 시세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이 메이저 수급들이 이제 원자재 쪽을 조금씩 차익하고 건설 쪽하고 그리고 정책주들을 바닥에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미리 다시 한번 저점에서 좀 잡아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원전 관련주들은 한신기계를 위시해서 많은 종목들이 좀 급등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전하고 이제 건설이 사실 대표 테마주인데 건설주들은 3월 10일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의 확정 이후로 시세가 한 2주에서 3주 나오고 나서 한 달 정도 다시 재매집을 하고 있던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정책주 다시 보자로 갖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건설 관련된 정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주택 250만 호 공약 모멘텀으로 오늘 건설주 중에 이 이슈에 따라서 한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주로 주목해야 할 종목은 무엇일지 내일장 공략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네. 바로 서희건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초반에 제가 그 3월 초에 한창 이제 건설주 또 본격적으로 시세 시작되기 전에 서희건설을 한번 가지고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시세가 한번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시세 나온 이후에 다시 조정 구간과 그 다음에 매집 구간을 거치고 있다가 이게 다시 2차 랠리가 시작되는 그런 그 타이밍이 보여서 오늘 서희건설을 가지고 나왔고요.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PER 기준으로 약 2배에서 3배밖에 안 되는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이 1년에 2천억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은 4천억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대비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나 저렴하다. 그래서 건설주들은 대체적으로 다 저평가인데요. 근데 이제 그 저평가가 된 이유가 있죠. 지금까지는 좀 건설주들이 원자재나 그 다음에 정부 정책주를 얽히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현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이 규제가 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건설 정책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저평가 구간이 해소되면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에 이 회사는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건설사인데요. 서희건설, 서희 스타일스. 네. 그래서 스타일스 같은 경우 잘하시네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경기도 지역은 그 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이제 계획 관리를 해서 신도시를 짓는 그런 형태지만
서울은 국가 소유의 땅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미 있는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이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허물고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서희건설은 이 재개발, 재건축에 특화가 되어 있는 건설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제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도급받아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이제 자료를 준비했는데 한번 노트북에 있는 자료인데요. 한번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요거는 이제 자 여기 보이시죠? 이거는 제 매일경제 이창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 전용 네이버 밴드에 제가 늘 이제 이런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오늘 4월 28일이죠. 네. 오늘 제가 새벽에 5시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오늘 그 건설주들이 또 수급이 들어왔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1기 신도시 30년 이상 공동주택 안전진단 규제 사실상 철폐. 원래 이 내용이 그 속도 조절을 한다 그래가지고 건설주들이 좀 쉬었던 건데 오늘 인수위원회에서 그 정상대로 진행한다라고 밝혔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 일간 100포인트 상향 조정. 그래서 뭐 다 읽어드리면 거의 뭐 부동산 그 방송이 네.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LTV, 론투밸류라 그래서 주택 대비 담보대출 비율을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DSR이라는 거는 우리가 소득 대비 또 얼마나 대출이 되는지를 얘기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다 규제 완화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상향은 이제 그 땅에 일반 땅에 얼마나 또 이제 아파트를 또 높게 지을 수 있는지 얼마나 주택 가구가 들어가는지 그건데 용적률 상한으로 당연히 똑같은 그 지역 안에 땅 안에 아파트가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거고 이게 오늘 또 한번 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한번 또 다음 달 5월 10일이 본격적으로 새 정부가 시작되는 출범되는 또 그 날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12일 정도 남았는데 미리 저점 매수를 잘 해놓으면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주 중에서도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고 또 재개발과 재건축에 특화되어 있는 서희건설, 내일시장 공략주로 가져오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도 알아봐야겠죠? 네, 자 일단은 그 정부 정책 내용도 좋고 그 다음에 기업의 저평가 구간 그리고 실적 구간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올라간 게 없어요. 이제 바닥에서 이제 시작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예전에 그 또 3월 초에 얘기해서 장중에 뭐 한 16%, 17%씩 급등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세 나오고 이제 눌렀다가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갖고 나왔고요. 그래서 서희건설은 목표가는 2,100원, 직전 고점 딱 급등 나오면 바로 직전 고점까지 갈 수 있다. 관점에서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손절가는 1,700원. 그래서 60일선이 완전히 이탈하면 그때 매도하는 걸로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시장 공략주 서희건설 목표가는 2,100원, 손절가는 1,700원으로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내일 시장에서는 어떨지 고앤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검색 키워드부터 열어볼까요? 인기 검색 키워드 첫 번째로는 일단 반도체 대장 또 오늘도 자리했고요. 네, 뭔지 알겠네요. 실적 호조 그리고 게임주 말씀해주셨던 건설주도 있고요. 또 스마트 팩토리, 화장품, 철강주 마지막으로 정책주까지 자리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일지 바로 종목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 중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게 일단 두 번째 올라와 있는 LG화학인데요. 네. 역대급 매출이 나왔다라는 네네. 소식에 오늘 8%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자 LG화학에 대한 저의 의견은 일단은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 우리가 LG화학 하면은 사실 그 투자자들의 불만도 굉장히 많았던 종목입니다. 그 이유는 LG화학을 우리가 과거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그 자동차 배터리 셀을 보고 투자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물적 분할으로 재상장하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상대적으로 LG화학의
이 매력도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 SK케미칼이 물적 백신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자회사가 상장하면서 상대적으로 SK케미칼이 떨어졌던 것과 지금 LG화학이 떨어진 것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한때는 이 물적 분할이 또 많이 그 주식 시장에서 이슈가 됐거든요. 네. 자꾸 물적 분할해서 상장시키니까 투자자들은 정말 손실을 크게 보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새롭게 물적 분할에 상장하니까 그 기업의 가치가 아무래도 높아지죠. IPO 하니까 현금도 들어오고, 그래서 회사만 이득 본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찌됐건 LG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떼놓고 놓고 보더라도 앞으로 또 경기 호황과 그다음에 이제 케미칼 그리고 바이오 쪽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실적이 또 받쳐준다. 요즘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만, 그 와중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또한 시간외에서 메타 플랫폼, 메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워낙 안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지금 또 시간외에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장에서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또 반대로 굉장히 잘 가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믿을 건 실적이다 라는 관점에서 LG화학은 고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LG화학은 실적이 탄탄하게 받아주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도 고우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LG화학이 2차 전지 소재에 또 사업을 네. 진출하겠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는데,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화학주들이 좀 워낙 저평가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적은 잘 나와요. 그런데 저평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말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합니다. 워낙 그 기초 소재 잘하는 거니까. 그래서 롯데케미칼도 이번에 2차 전지 소재에 진출하거든요. 그런데 LG화학도 똑같이 2차 전지 소재에 진출을 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똑같은 실적이라도 얼마나 미래 성장 동력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그 멀티플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LG화학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까지 진출하게 되는 LG화학, 내일 시장에서도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 SDS. 삼성 SDS도 오늘 7%대 되게 좋은 네.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네.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삼성 SDS에 대한 저의 의견도 당연히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보면은 삼성 SDS뿐만 아니라 삼성물산도 오늘 거의 뭐 7% 가까이 급등 나왔어요. 오늘 삼성물산 네. 급등 나왔고, 그 다음에 삼성 SDS도 정말 삼성그룹 안에서 정말 안 가고 이 투자자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삼성 SDS가 정말 몇 년 만에, 네. 예, 자, 한번 멀리 볼까요? 자, 삼성 SDS 좀 보면은, 자, 차트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몇 년 동안 최고점 22만 원에서 지금 최저점 12만 원까지 찍었으니까 거의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죠. 네. 네, 그래서 무슨 급등주도 아니고 그리고 테마주 시세 끝난 것도 아닌데 이런 대형주가 반토막이 나니까 얼마나 주주들이 힘들어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또 삼성 SDS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1분기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2,735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대략 26% 상승한 그런 실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 SDS도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지금 투자자들의 지금 다시 한번 호응을 받았는데요. 마찬가지로 고의견을 드린 거는 아까 LG화학과 같이 지금 실적 시즌, 중견기업들 실적 시즌, 지금 실적 발표 속속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실적이 좋으면
지금 시장이 워낙 불안하니까 믿을 게 없어요. 근데 실적이 엄청 좋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베팅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란한 시장에 믿을 건 실적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시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1분기 호실적이 나오긴 했지만 또 대주주 지분 관련해서 네. 오버행 이슈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해소됐을까요? 그거는 사실 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그 대주주의 매도 물량이 늘 그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시장 그 종목이 빠질 때는 대주주 물량 때문에 빠진다. 그게 이제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오버행 이슈가 해소가 된 건 아니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장은 어떤 종목이든 다 무조건 다 악재는 다 있어요. 네. 네. 심지어 10배 이상 급등한 사료 관련주들도 악재를 찾아보면 있고요. 2차 전지, 반도체, 뭐 다 건설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그 모든 종목은 악재와 호재가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시장에서 이제 호재가 악재를 이길 만큼 더 강하다면 시장은 그렇게 이 시속 게임이랑 마찬가지예요. 네. 한쪽의 무게가 높아지면은 그만큼 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 SDS도 물론 삼성그룹 전반적으로 대주주 물량 매도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실적에 대한 호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미리 실적이 반영돼서 올라간 다음에 실적 발표한 다음에 추가 상승 나오는 게 아니고 기대감이 전혀 없이 바닥만 뚫고 가다가 오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상승했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네. 말씀드릴게요. 네, 사람도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악재가 있으면 또 호재가 있듯이 이번에 1분기 호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믿을 네. 건 실적뿐이다라는 의견으로 네, 삼성 맞습니다. SDS 내일도 그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네. 드디어 다음 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는 네네. 소식에 화장품주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자 지금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저의 의견은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주들은 지금 오늘 아모레퍼시픽 정말 대량 거래량 크게 터지면서 네. 한 번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또 상대적으로 최근에 급등했었던 뭐 이츠한불이나 네. 화장품 테마주들 있거든요. 스몰캡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했어요. 오히려 이제 그 아모레퍼시픽 뭐 이런 그 대형주들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이라는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일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오늘 그 실적이 나왔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1,58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가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아모레퍼시픽은 영업이익이 1,580억 전년 동기 대비 10% 빠졌으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닌데 또 반대로 오른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한번 차트를 놓고 보면은 한번 과거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한번 좀 더 자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그 전년 동기라고 하는 거는 아모레퍼시픽이 어딥니까? 전년 동기면은 2021년 대략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 5월 달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날 실적을 발표했던 거예요. 네, 이날 발표를 했는데 네. 자 보세요. 이때 주가가 얼마예요? 27만 원 수준이고요. 지금 17만 원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주가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35에서 40% 빠졌어요. 근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만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죠. 근데 그 리오프닝이란 거는 벌써 한 달 전부터 얘기 나왔던 거고 오늘 오른 거는 실적으로 오른 건데 생각보다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실적이 나쁘진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만약에 어떤 종목이 실적 기대감으로 주가가 바닥에서 1,000원짜리 종목이 5,000원까지 올랐어요. 한 500% 올랐어요. 그런데
진짜 실적을 딱 발표했는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배 가까이 늘었대요. 네. 이거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실적만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나 증가했으니까 좋은 건데 주가가 미리 선반영돼서 5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통은 오히려 빠져버립니다. 왜냐? 주가는 항상 선반영을 먼저 하는데 실적이 물론 좋지만 주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미리 선반영해서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딱 반대의 경우예요. 지금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정도 빠졌지만 그 실적 발표를 했던 전년 동기는 27만 원. 지금은 어디예요? 15만 원에서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우려했던 것만큼은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네. 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진 것으로 네네. 저는 관측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또 화장품 섹터를 포함해서 네. 리오프닝 관련주 모멘텀이 아직 남아있는 거는 있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좀 테마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TJ 미디어. 이런 종목들은 좀 그 노래방 기기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오히려 자, TJ 미디어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네. TJ 미디어는 얘는 그 코로나가 터진 그 직후부터 네. 거의 3,000원 밑에서 시작했는데 주가가 3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노래방 관련주인데 우리가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래방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쵸. 근데 오히려 주가는 3배가 올랐다. 이거는 이제 기대감에 테마가 엮여서 주가가 10,000원까지 간 거는 3,000원에서. 그리고 나서 오히려 리오프닝 시작하고 빠졌어요. 왜? 그냥 이건 재료 소멸로 보기. 이런 그 테마주들을 제외하고 진짜 실적으로 갈 수 있는 화장품이나 아니면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또 그 수치가 찍힐 수 있는 카지노, 그다음에 면세점 이런 그 종목들은 저는 충분히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항공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제선이 속속 그 다시 지금 그 노선 복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여름 휴가가 다가오면서 지금 다시 지금 현재 티켓 판매 그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항공권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 항공주들도 그 유가 하락과 그 다음에 리오프닝과 여행 수요가 겹치면 저는 충분히 급등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서 항공, 카지노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저는 잘 갈 거라고 봅니다. 네, 항공주와 카지노, 면세점 관련주들은 아직 리오프닝의 기대감을 조금 더 걸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다음 종목은 덕신하우징인데요. 부산에 또 신공항이 건설된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덕신하우징은 일단은 고의견 드릴게요. 예, 근데 덕신하우징은 그 지금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재료가 일단 한 번은 좀 세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매일경제 신문에서도 이미 재료가 어제 매일경제 아침 신문에 이 나왔던 그 재료예요. 이거 한번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한번 자료 한번 보시죠. 제가 노트북에. 자, 여기 보시면 그 제 네이버 밴드에 올려놨던 건데 2022년 4월 27일 오전 6시. 그러니까 이제 어제 새벽에 제가 올려놨던 자료입니다. 그 보시면은 여기서 그 가덕도 신공항 국내 최초 해상공항 26일 국무회의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실상 확정.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 인수위원회에서도 이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보산업, 부산산업, 덕신하우징, 영화금속 일단은 먼저 그 어제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이라 그래가지고 부산시 추진하고 정부 발표하고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거 제가 매일경제 신문이에요. 네. 네, 우리 그 신문에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수해상공항 그래서 공사 기간은 9년 8개월이고 그 다음에
그 개항 시기가 2035년까지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말만 계속 많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제히 다 급등 나왔어요. 일제히 다 급등 나왔고 그리고 나서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한번 눌렀다가 그 오늘 정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재반등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종목이 덕신하우징을 이제 그 고스탑에서 나왔는데 관련주는 영화금속, 삼보산업, 부산산업, 덕신하우징이에요. 네. 예, 이게 다 가덕도 신공항이고 그리고 여기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급등이 나온 거예요. 일제하게. 근데 테마주인데 아무튼 오늘은 기대감에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왔지만 그리고 나서 차익 매물도 오늘 좀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고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최초 해상 공항이 만들어진다라는 속도가 또 붙으면서 네. 오늘 이렇게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최근 섹터별 정책주는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요즘에 이 급등주 저도 뭐 미리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급등주를 많이 하는 편인데 장중에. 근데 급등주는 만약에 어떤 종목이 재료가 세게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VI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시가 대비해서 그다음에 이제 시가 대비 10% 이상 그 변동성이 생기면 VI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가가 3%에 시작했는데 주가가 3%에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13%가 되면은 보통 VI가 걸려요. 그게 상승 VI. 그리고 반대로 밑도 마찬가지예요. 밑으로 빠지는 것도 하락 VI. 그래서 그런 VI가 좀 걸리면 어느 정도 절반은 차익해야 된다고 봐요. 무조건. 왜냐하면 요즘같이 이렇게 단타 급등주들이 순환매가 도는 시장에서는 이게 내가 조금 더 본다고 해도 나를 제외한 다른 투자자들이 일단은 차익 실현을 챙기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종목이라도 물론 그 종목이 내가 절반 차익해서 상한가를 갈 수도 있겠지만 기계적으로 절반 또는 4분의 1, 3분의 1이라도 그 분할 차익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종목별로 거의 널뛰기를 하듯이 맞아요. 쑥쑥 네네네. 오르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안전하게 조금 반전식은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10가지 종목들 내일 시장에서 어떨지 고엔스탑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10가지 종목이 다 고네요. 네네. 우선은 제가 그 의견 드렸고 내일 시장 자체를 조금 좋게 봐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왜 이렇게 보는지 이따 또 공개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도 이렇게 빨간불이 쭉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해 보면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종목명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LX 하우시스가 올라왔습니다. 네. 매수가는 6만 원,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자, LX 하우시스 한번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예전에 이제 LG 하우시스가 이제 사명이 바뀐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면은 그 완전 그냥 바닥에 박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그 건설 건자재 갖고 나오는 거 아실 거예요. 한샘도 갖고 나왔었잖아요. 네. 한샘 한번 볼까요? 근데 똑같아요. 한샘이나 LX 하우시스나 다 바닥에서 지금 한샘도 화요일날 갖고 나왔는데 오늘 이제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는 급등주로 제가 갖고 나온 건 아니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다시 LX 하우시스 보면은 그 건설주도 인수위원회의 어떤 그 기대감,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주택 250만 호를 공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인테리어 관련주들도 호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구 관련주. 그래서 LX 하우시스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바닥을 찍고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아요. 매수가가 우리 시청자님 6만 원인데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7만 5천 원 단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상담 LX 하우시스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5,0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3일기업공사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6,749원, 비중은 10% 보유 중이신데 단단히 물렸어요. 도와주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한번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그 3일기업공사 지금 이제 이거는 거의 뭐 테마주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 매수가가 6,749원인데요. 이제 거의 요 매물대에서 물린 거예요, 지금. 이제 급등 나올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쉽게 그냥 급등주 따라잡기 하시다가 물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원래 사실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그 급등주라는 거는 결국은 누군가가 올려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3일기업공사의 주포예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을 여기서 매집을 한 다음에 한 200억을 펀딩을 받아서 이거를 급등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본인이 100억을 매집하고 나머지 100억으로 이거를 이제 그 롤링을 돌려가지고 이제 올리는 시스템인데, 근데 만약에 올리는 과정에서 개인들이 막 뭐 여기저기 뭐 증권방송에서 추천 나와가지고 한 200억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저히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개인 매물이 너무 무거워서. 그러면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자리에서 원래는 한 번 정도는 더 쳐줄 수 있는 자리예요. 왜냐면 여기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세력들의 의지로 놓고 보면 한 9,000원까지는 쳐줄 수 있던 자리인데 그 매물대까지도 안 가고 조금 더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윗꼬리 달고 물량 치고 나왔다라는 거는 개인들 매물이 좀 꼬여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다시 바닥에서 본인들 매집한 자리에서 옆으로 횡보 중이다. 그래서 이거는 손절가는 4,500원 잡고 다시 재반등 나온다면 7,000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일기업공사는 반등이 나온다면 목표가는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노 CMS가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47,200원, 비중이 많으시네요. 40% 보유 중이십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은 정말 조금 멀리 볼게요. 자, 보시면은 네. 정말 하염없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다 비슷해요. 이제 보시면은 굉장히 인위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급등을 시키고 이 흔들면서 매집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빠져버려요. 이거는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매집하다가 추세 상승 한번 충분히 추가 급등해가지고 싼 고점은 찍어줄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뺐다는 거는 매집하다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메이저 수급이 세력들이. 그래서 그건 왜 포기하냐? 딴 거 없어요. 개인들 매물이 너무 무거워져서 도저히 현재 자금으로 올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시간 관계상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25,000원 손절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또 오늘 방송 후에도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고 또 네. 네이버 밴드가 요즘 인기가 엄청 좋으시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저를 만나실 수 있는, 무료로 만나실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이따가 5시 공개 방송 제가 MBN골드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하나 바로 이제 네이버 공식 밴드, 네이버 밴드 다운로드 받으시고 거기에 이제 이창원 또는 MBN골드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매일경제 공식 밴드고요. 제가 여기다 여러분들 장 시작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슈와 내용들. 제가 이거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도 벌써 어제 새벽에 올려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거 보고 매수하셨으면 오늘 뭐 상한가 또는 거의 뭐 20% 이상의 급등을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오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